진주시 의회와 대학, 중개업계가 모여 진주 가좌동 원룸 월세급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반복되는 피해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정부 책임을 묻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천 관리 개선과 피해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교통, 물가 안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이 농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 산업 허브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원 벤치부터 운동기구까지 만드는 금강 휴랜드, 친환경 제품 개발과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을 지역기업 활력기업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상국립대 가좌 캠퍼스 인근 원룸촌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머무는 곳인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 경상국립대,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마련됐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한 집 건너 또 한 집, 원룸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 경상국립대 가좌 캠퍼스 후문 일대입니다. 부모의 품을 막 떠난 대학생들이 주로 머무는 곳인데 최근 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상국립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후 수업이 많은 가좌 캠퍼스 쪽으로 원룸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제가 22년도에 중학생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학생들 그 인상을 제일 많이 들어봤던 입장이었어요. 월세가 너무 폭등을 한 이 문제가 그때부터 사실 엄청 원성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수업을 전부 다 가좌 캠퍼스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부터 경상국립대 재학생이 최근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월 임대료는 보통 50만 원 안팎. 서울 지역 대학생의 원룸 임대료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학생 대다수는 가좌 캠퍼스 일대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25일 최민국 진주시의원의 주재로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도 임대료 폭등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주요 어려움이라 하면은 제일 큰 게 해마다 좀 많이 오르는 임대료가 있고 타 동네로 넘어가서 좀 저렴한 방을 구하고 싶어도 교통비 같은 것 때문에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상국립대 측은 공동화 현상으로 빈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원도심 건물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저렴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주시와 건물주가 협약을 해서 기숙사로 리모델링을 하고 가자동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로 학생들에게 생활관을 제공하시면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학생들도 저렴한 월세비를 내면서 경상국립대 가좌 캠퍼스 인근과 다른 지역 간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월세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자는 등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민국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가좌 캠퍼스 인근으로 몰리는 수요에 대한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처럼 관계가 있는 우리 기관과 그리고 지자체가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학내 생활에서 취업 문제까지 여러 고민이 많을 대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원룸 임대료 폭등 문제. 이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하류 지역 어업인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사남하 어업인 200여 명이 찾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해답이 나오진 못했지만 싸움을 이어갈 공론화의 장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내용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방류된 물은 7억 톤가량, 부유 쓰레기와 민물로 막대한 어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반복된 피해의 해법을 찾기 위해 25일 마련된 토론회 자리.
우선 상류 지역 지자체에 쓰레기 수거를 떠넘기지 말고 기관이 나서라는 어민의 외침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천 관리는 지자체 담당이라고 지자체한테 퍼넘깁니다. 인공 하천 안 만들었으면 그 가하천 없었으면 이런 피해 안 와요. 진주고 낙동강이고 그쪽 홍수 나더니 말하더니 이쪽 지역은 피해를 안 봅니다. 부유물이 이제 내려오면 조기에 수거를 해서 그것이 가라앉지 않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수거하면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기관들 간의 협력을 해서 그 해수부 또 그 공공기관 뭐 이렇게 여러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자체,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체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 이외에는 이제 하루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어민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불공정함을 또 쓰레기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담수 피해에 대한 관심 부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담수가 다 됐어요. 강진만 일대, 사천만 일대 이 물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하동뿐만 아니고 남해, 고성, 통영 앞바다인 저 욕지도 앞바다까지 갑니다. 수혜자인 진주가 더 많은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하루 쪽에 있는 사천남의 어업인들에게 하동 어업인들에게 증가한 이 몫은 정녕 쥐꼬리만큼 주고 있는 이 현실이 구조적으로 국가에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어민 피해가 조금이나마 최소화될 수 있기를. 명백한 해답은 나오지 못했지만 공론화의 장이 된 이날 토론회. 정확한 피해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정부 기관에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약 8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농임축산 자원이 풍부한 서부 경남은 산업 최적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경남도 역시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종자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소재 개발로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유망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이를 미래 농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지리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풍부한 생물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거점지 도약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천혜 자연 환경에 따라 천연물 그리고 식품 소재 같은 그린바이오 6대 유망 분야의 자원들이 경남 항로화연구원, 하동 차엠바이오진흥원, 남해만원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유관기관이 약 40개 이상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남도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 경남이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용이하다고 판단, 해당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부 경남 주요 농산물 그리고 임산물, 축산물 등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린바이오 육성 지구 지정을 통해서 경남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일단 도는 당장 다음 달 있을 농식품부 10차 산업 육성 지구 지정 응모에 나설 예정. 식량 자원을 바탕으로 한 진주지구와 산림 자원 바탕의 함양 산청지구, 또 녹차와 시금치 등 원예 자원 중심의 하동 남해지구로 구분해 산업 거점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국비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 지원 사업 가점 부여, 지자체 부지 활용 특례 적용이 가능한 만큼 도는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한 서부 경남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역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 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되면 창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 내 해당 산업 기반이 더 확고히 다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등 농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의 열쇠라 평가되는 그린바이오 산업. 서부 경남이
지구 지정에 이은 산업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일주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 명절. 도민 모두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위해선 보다 꼼꼼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겠죠. 남경민 기자가 이번 추석 종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남도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이 주요 성수품 품목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매주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합니다. 9월 4주차 시 단위의 경우 사과 10개에 평균 약 31,800원, 국내산 삼겹살 100g에 평균 2,780원, 갈치 한 마리에 평균 9,1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10월 2일까지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에 나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꾀합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 대책도 이어집니다. 일부 시장에선 10월 9일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는데 서부 경남에선 진주 서부 중앙시장과 산청시장 3곳이 포함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가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려 지정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10개 시장이 환급 행사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도내 2만 8천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한 끼 9,500원 기준 급식이 지원됩니다. 또 연휴 기간 다중밀집 지역 이상동기 범죄 예방 순찰이 강화되고 재난안전상황실과 응급비상진료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여기에 지역마다 열리는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 9일까지 관광지와 유원 숙박시설 등 약 1,500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집니다. 진주 난강 유등축제를 비롯해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등 서부 경남 대표 축제는 물론 고성과 의령 등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내 152개 시외버스 노선이 임시 증회되거나 우회되며 일부 지역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이 연장됩니다. 추석 맞이에 나선 지역민과 지자체, 긴 연휴만큼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벤치부터 운동시설까지 야외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부터 시공까지 일원화하며 경쟁력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두 번째 기업으로 조경시설물 제조업체 금강 휴랜드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록달록 화사한 색으로 칠해진 벤치에 정원 외곽은 동그란 모양의 조명이 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진주 정원산업박람회의 무대 중 하나였던 이 정원. 진주의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금강 휴랜드가 나무를 심고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와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그다음에 휴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조경시설물 업체는 서부 경남에서 저희가 유일하다고. 조경시설물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야외 공간을 꾸미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입니다. 단순하게 벤치 정자뿐 아니라 운동기구와 조명, 분수, 재활용 분리 배출장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자연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조경시설의 역할이 포토존 등 미적 공간으로 확대되며 관련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주 규모가 작고 경쟁은 치열해 살아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업체는 묘목을 공급하는 모기업과 연계해 생산부터 시공까지 함께하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 도입 추세에 맞춰 제품의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개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왔을 때 밤에 LED 불도 켜지고 그다음에 CCTV도 있고 배출을 할 때 이런 배출은 여기 오른쪽에 하십시오. 업체는 앞으로 탄소 저감 소재와 재활용 자재 활용도를 높이며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경쟁력도 높일 방침. 쇼핑몰에 제품을 등재하는 등 판로 다양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진주 LH 본사에서 청년 유입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선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간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와 생활권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과 청년 정책 실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LH 진주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들이 25일 진주 중앙시장과 청과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농수산품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17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김대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회적 가치 운영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 일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에 넉넉하게 좀 보름같이 넉넉함이 있었으면은 사천시가 환경부 주관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국비를 포함해 총 450억 원을 투입, 사천읍과 버령동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48.8km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2026년 실시 설계와 환경부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대상지와 총 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지난 23일 청년의 날을 맞아 상주 두모마을 서울농장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해 감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느끼는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30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선 돗자리 요가와 명상, 핸드펜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로컬 크리에이터 15개 팀이 참여한 플리마켓과 이벤트 등이 펼쳐졌습니다. 하동군이 최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이번 수상이 지역특화 자원 농축산품 분야에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선정과 청년 중심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산단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사과정 하동군은 청년 농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청군 삼장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이 준공됐습니다. 이번 복지회관은 지리산권 사회복지관을 확장 리모델링해 올해 4월 2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0억 원으로 헬스장과 작은 도서관, 서예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사천상공회의소가 사천시 소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엔 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AI를 활용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9.25 자전거 기후정의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5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 모여 진주시의 태양광 설비 확충, 생활형 자전거 도로 확충과 보행 중심 공간 확대, 기후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진주 일대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홍보했습니다. 경상국립대 대학원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가 사천 기업체와 조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GNU 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된 이번 조찬 모임에는 카이 등 사천 지역 항공 제조업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산업계와의 산학협력 강화와 학과 소개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요즘 가을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비로 인해 습도가 많이 높아져 자칫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냉방계기나 제습기를 통해 실내에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하동 22도에서 28도, 남해 21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맑겠고 세종은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광주, 부산, 제주는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7도, 광주 2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8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에 잠시 그쳤다 일요일에 또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최저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